직권을 남용하여 대통령 경호처의 비아폰 관리 담당자인 김대경 지원본부장에게 윤석열의 내란 범죄 공범들이 사용하는 비아폰의 통화 기록 등이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수차례 반복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 재판 집행 관련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부분입니다. 피고인들은 전 대통령 윤석열과 공모하여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차벽과 인간 스크럼 등 3중 저지선을 구축하고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에게 유영력을 행사하는 한편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를 수행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윤석열의 체포를 곤란하게 하여 도피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 김성훈, 피고인 이광호의 2025년 1월 7일자 체포영장 등 재판 집행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부분입니다. 피고인 김성훈과 피고인 이광호는 전 대통령 윤석열과 공모하여 2025년 1월 7일자 체포영장 등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관촌 주요 지점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게 하고 100여 명을 동원하여 인간 스크럼 훈련을 실시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김성훈과 피고인 이광호는 윤석열과 공모하여 체포영장 등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외부에 총기가 잘 보이도록 위력 순찰을 실시하게 하고 기관 단총과 실탄을 배치하는 등 경호 업무와 무관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심 판결의 요지입니다. 원심은 피고인 박종준, 피고인 김성훈, 피고인 이광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박종준에게 징역 4년, 피고인 김성훈에게 징역 5년, 피고인 김신에게 징역 2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이광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김신에 대하여는 특수공무 집행방해죄의 일부 행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한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범인 도피의 점에 대해서는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이유무죄 판단 부분입니다. 원심은 피고인 김신이 2025년 1월 3일 영장 집행 당시 2차 저지선에서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유영력을 행사하고 3차 저지선에서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책임구역을 지정하고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의 진입을 저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장 집행을 저지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김신이 당시 현장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직간접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연결된 상태에서 영장 집행 저지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25년 1월 3일 이전 관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 그 이전에 다른 피고인들이나 윤석열과 영장 집행 저지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 김신에게 경호처 소속 공무원 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없고 피고인 김신의 지위와 역할,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다른 피고인들의 전반적인 범행을 강화할 정도로 협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김신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대통령 경호처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영장 집행을 저지하였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는 공모관계를 부정하는 모순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검의 항소 요지입니다. 원심은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에 관한 사실 오해 및 법리 오해로 인해 피고인 김신의 일부 공소사실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인 공모는 반드시 범행의 최초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치밀한 범행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의 목적과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실현을 위해 구성요건에 해당하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공동전범에 관한 법리입니다. 특히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김신이 수행한 실행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실행행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체포영장 등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범인도피 범행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구성요건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신이 영장 집행 저지 계획을 인식하고 위 계획의 목적이
윤석열의 체포를 막기 위한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가족 경호부 인력과 장비를 준비시키고 차벽 설치에 관여한 후 직접 영장 집행 공무원들에게 유영력을 행사하며 현장 인력의 배치와 대응을 지휘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구속 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분담하면 피고인 김신에게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김신이 직접 실행행위의 전부에 관여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 전체에 대하여 공동전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공동전범의 법리상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결은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원심이 스스로 인정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위법이 있습니다. 특히 원심은 피고인 김신이 최초 간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2024년 12월 30일자 영장 집행일인 2025년 1월 3일 이전 피고인 박종준 등과 직접 범행을 계획하거나 모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 김신을 2025년 1월 3일 영장 집행 당일 범행의 일부 공범으로만 인정하고 나머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및 범인도패죄 등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공동전범의 성립은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전범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행의 최초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거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행위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실행한 부분에 하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결합 이후 공동으로 실현된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전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동전범의 성립과는 무관한 간부회의 참석 여부나 명시적인 사전 모의, 전체적인 지휘 감독권 유무만을 이유로 공동전범의 성립을 부정한 위법이 있어 피고인 김신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항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내란범죄 피의자인 윤석열에 대한 적법한 형사사법 절차의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고 국가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는 물론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는 등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책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행위는 단순히 개별적인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이용하여 적법한 형사사법 절차의 집행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와 같은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므로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동정범의 공모에 관하여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인 회의나 치밀한 범행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범자 각자가 공범들 사이에 구속요건을 이루거나 구속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 전체 범행 방식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공모관계가 인선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최초의 기획 단계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나 상급자로부터 명시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범행의 준비 과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공범 각자의 행위가 범행 전체에서 차지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심은 피고인 김신이 단순히 2025년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일부 유영력을 행사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영장 집행 이전부터 가족경호부 차원에서 영장 집행에 대비한 회의를 주도하고 가족경호부 전체 S톡 대화방에 공간 완전 폐쇄 등 영장 집행 대비 사항을 공유하였으며 영장 집행 당일에는 공수처 공무원에게 직접 유영력을 행사하고 3차 저지선에서는 경호처 간부들에게 책임 구역을 지정하여 진입을 철저히 저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김신이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실행 행위를 유발하거나 강화하였다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피고인 김신이 영장 집행 저지라는 공동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이 지휘하는 가족 경호부를 이용하여 사전 준비 행위를 하고 영장 집행 당시에는 공동전범의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즉 피고인 김씨는 단순히 영장 집행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일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영장 집행 저지라는 범행을 인식하고 그 준비 단계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공동 범행의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신과 피고인 박종준, 피고인 김성훈, 피고인 이광호 사이의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피고인 김씨는 피고인 박종준 등이 대통령 경호처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가족 경호부를 통한 사전 준비, 현장 지휘 및 직접적인 실행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범인 도피라는 공동범행의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신에게도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공동전범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국 원심은 스스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도 피고인 김신이 다른 피고인들과